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6회 인사 1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기초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럼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의 사업장 정보 보겠습니다. 자, 회사 본사는 서울로 을지로 29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죠? 맞는 지문입니다. 인천지점 사업장의 세무서는 121번이고 법정 지방세 신고지는 부평구청이다. 인천지점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부평구청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동은 부평구네요. 그죠? 부평구청. 인천이고 관할세무서는 인천이고 세무서는 인천이고 그 다음에 법정 지방세 신고지는 부평구청으로 돼 있다. 부평구로 돼 있다. 부평구청이 아니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회사에 등록된 부서를 2025년 11월 22일로 기존 조회했을 때 조회된 부서를 골라보세요. 부서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적용 기준일이 있습니다. 11월 22일이죠. 조회해놓고 봤을 때 사용 중인 부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죠? 10개라서 1번 틀렸고요. 지금 인천지점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본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틀렸고요. 연구부는 2026년에는 사용하지 않을 부서이다.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인사급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확인했을 때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몇 개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사급여에 가서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직 윤수원 사원에 대해서 마감일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예, A는 맞는 지문입니다. A는 맞는 지문이고요. 11월 3일에 입사한 길채연 대리의 정상기본급이 450만원이고 11월 3일이래요. 28일 근무했다고 합니다. 28일 입사일이죠. 그럼 25일 기준이니까 그러면 11월에 받는 급여는 450만원이다. 맞네요. 수습직이 아니니까 깎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8일 근무했으니까 기준일수 25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450만원 다 받는 게 맞습니다. 수습직 김도현 사원의 정상기본급은 300만원 11월 20일에 20일 근무했다면 11월 21일 근무했다면 11월에 지급받는 금액은 자 보세요. 우선은 수습직이니까요. 수습직 지급률이 75%죠. 그러면 300만원에 75%를 기준 잡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습직 급여 계산은 일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300만원을 30일로 그냥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네요. 300만원을 30일 정상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시간당 날짜당 10만원인가요? 20일 근무했으니까 200만원이고요. 거기다가 0.75로 곱하면 150이 되겠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당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정상금액은 자 코드 설정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직계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직계 항목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정상 코드는 S21이다. 예, 맞습니다. 맞나요? 건강보험 금액은 급여 작업 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S11이다. 맞네요. 지금 4개가 다 맞으니까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3번 문제에서 C 지문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라. 자, 4번 문제입니다. 호봉 테이블 들어가래요.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호봉 테이블 등록에 우선은 과장 직급입니다. 과장 직급의 날짜는 2025년 11월이네요. 엔터 치고요. 일괄 등록 들어갑니다. 초기치 240만원. 그 다음에 증가액 55,000원. 급포수당 20만원. 증가액 18,000원. 그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17만원이고요. 증가액은 7,000원입니다. 자, 우선 다 입력했고 이상 없으면 적용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인상 들어가셔가지고 정률은 기본급 5.0% 들어가고요. 급포수당 2.5% 들어갑니다. 정률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일괄 인상 들어가서 마지막 연장근로수당 2,300원 정액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5호봉의 기본급은 275만 1,000원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인사는 여러분들 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5번입니다. 2025년도 귀속 급여 지급 항목 설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급 공제 항목 들어가시고요. 자, 급여의 지급입니다. 조회 눌러주시고 마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 취소하고 나서 기본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책정된 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눌러보시면 자, F2라는 게 책정 임금의 월급으로 되어 있죠. 예, 확인했고요. 수습직은 환경 적용을 갖다가 따르겠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격수당은 근로자들이 취득한 일부 자격에 한해서 금액이 지급되며 자격 취득한 모든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수당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일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근로자는 맞아요. 자격 취득한 근로자는 맞는데 여기 지금 입퇴사자는 미지급이다 라고 되어 있죠. 퇴사자는 뭐 그렇다 쳐도 입사자도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은 좀 틀리고 모든을 좀 바꿔서 입퇴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수당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2015년 10월 귀속급 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귀속급 상여 지급일자 등록 들어가고요. 10월이래요. 조회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기속 연월에 두 번의 급상여가 지급됐으며 그죠? 급여, 특별급여와 급여가 들어갔네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각 지급일자별로 다르게 선정되어 있다. 자, 보시면 사무직과 영구직이고 여기도 사무직과 생산직, 영구직이래요. 예, 틀리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 명절 특별급여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사용자가 직접 등록해야 되며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직접 사용자 직접으로 되어 있고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의 지급일자는 2025년 10월 25일이며 상여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다. 자, 지금 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시라고 하면은 동시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라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동시면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7번 문제 약간 이론스러운 문제가 나온 거죠. 당회사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가서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서 김민주 사원은 현재 세대주가 아니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 종사자이다. 비해당이기 때문에 둘 다 틀렸네요. 나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조선우 사원을 보시면 조선우 사원은 2012년 6월 30일에 중도정산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고요. 그죠? 2012년 6월 30일에 중도퇴사 적혀있고요. 직급은 부장이다. 직급은 부장이 맞네요. 2번이 맞는 걸 체크했으니까 1번은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가보겠습니다. 교육평가 한번 가볼까요? 교육평가 들어가서 교육명은 610번입니다. 610번 AI 교육이 되겠네요. 할인교육. 자, 해당 교육의 목적은 임직원들이 AI 프롬프트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 없고요. 교육관리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관리 쪽에 가서 610번을 한번 볼까요? 610번인데 3분기에 진행된 거니까 얘네요. 7월에 된 거. 임직원들 AI 프롬프트 작성 능력 향상 맞네요. 해당 교육은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그러네요. 각 근로자들의 실 부담금은 0원이다. 지금 교육비는 15만원인데 환급액이 15만원이니까 0원이네요. 그죠? 환급이 다 되니까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평가자는 모두 C등급이다. 자, 교육평가 볼까요? 미이수를 보니까 CC, CC, C. 예, 그러네요. 다 C로 돼 있네요. 해당 교육평가자는 S, A, B, C 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S등급은 3명 받았다. 자, 우선 S등급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4명이네요. 틀렸네요. 답은 4번이다. 9번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2025년 12월 1일부로 인사발령을 지원했대요. 그 인사발령 사원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령 호수는 2025년 4분기네요. 그래서 25-25 12월 1일자 승진 요거네요. 네, 5명이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직책의 대상자는 현재 정보는 모두 대리이고 대리, 예, 다 대리네요. 반려정 정보가 모두 존재한다. 반려정 정보는 여기죠. 아니네요. 김민주는 반려정 정보가 없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만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속연수연항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본사 사업장만이죠. 본사 사업장이 그리고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입니다. 퇴사자는 제외하고요. 미만일 수는 올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입니다. 자, 그럼 20년 이하 들어가서 3명, 2명, 2명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20년 미만 곱하기 3, 20년 이상 25년 미만 곱하기 2, 25년 이상 곱하기 2 해서 30, 30, 40이니까 10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1번. 당회사의 2025년 11월 기속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이석영 사원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 가셔서 이석영 사원의 재직정보 탭에 휴직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휴직기간은 2025년 11월 17일이 되고요. 종료일은 2026년 2월 15일이 됩니다. 자, 휴직 사유는 출산휴가네요. 퇴직기간에 휴직 지급률은 75%가 되고요. 퇴직기간 적용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서 저장 확인해 주시고 다시 급여관리에 가서 이번에 상용직 급여입력 계산 들어가시고요. 자, 2025년 지금 11월이래요. 11월에 급여 조회 눌러주시고 지금 이석영 사원이 인사정보가 현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선정에 들어가서 사원 정보를 업데이트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전체 체크해 주시고요. 급여 계산 들어갑니다. 급여 계산에서 계산 눌러주신 다음에 대상자는 모두 25명이며 과세 금액의 총액은 134-308-380이다. 맞는 질문. 자, 다음 해당 지급일자에 발생한 신고 비과세 금액 중에 식대 포함 금액은 신고 포함은 380만원이다. 맞는 질문. 이석영 사원에게 지급된 책정 월급은 이석영 사원은 책정 월급은 300만원이고 급여 형태 월급은 300만원이고 실제 지급된 급여는 408만 9천원이네요.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자, 12번. 당회사의 2025년 11월 특별소득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급상여 일자 등록 들어가시고요. 11월로 놓으시고 우리가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네요.
2025년 11월 30일이고요. 분리의 직종 및 급여 형태별입니다. 분리의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자, 엔터 쳐주시고, 지금 급여 기준은 특별급여를 입력하려 한대요. 특별급여 일괄 등록 들어갑니다. 일괄 등록 들어가서 전체 사업장의 생산직, 영구직의 월급만, 자, 생산직, 영구직의 월급인 형태의 근로자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적용했고요. 상용직 급여 계산 가셔서 이번에 특별급여 눌러주시고 전체 체크 급여 계산입니다. 자, 그랬을 때 6명이고 지금 보시면은 공제되는 소득세는 지금 294만 4,140원인데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가장 적은 과세총액이 가장 적은 거는 내려보시면 아까 노이선이네요. 그리고 과세금액이 틀렸네요. 차인 지급액을 써놨죠. 책정된 월급이 가장 큰 근로자가 특별급여를 많이 지급받는다. 급여 형태가 월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많이 받나요? 500만원인데 600만원, 300만원인데 400만원, 500만원인데 500만원, 500만원인데 400만원, 400만원. 지금 보시면 514만. 아니죠. 장명훈이 한국민보다도 오히려 월급 형태는 높은데 적게 받죠. 틀렸고요. 자, 특별급여는 본사 사업장 소속이 아니면, 자, 본사 사업장 소속이 아니면 지금 본사가 나오고요. 여기는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선은 얘는 여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좋은 문제네요. 별표 치시고요. 지급공제 항목 가신 다음에 특별급여의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특별급여 가보시면, 자, 여기에 사업장이 본사일 때는 150을, 자, 지금 보시면은 본사를 만족할 때는 제외코드가 본사를 만족할 때는 150을, 아닐 때는 130을, 150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맞는데요? 그죠? 옳은 거니까 맞네요. 그죠? 본사일 때는 150을, 그렇지 않으면 130을 받겠다. 제외코드 두 개의 메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얘는 마감 짓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해 10월에 기소 이체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급상여 이체 현황 들어가시고요.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입니다. 2025년 10월이래요. 10월에 보시면 지급일 1번, 자, 무급자 제외, 그 다음에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자, 본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총 13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10월 1일에 지급됐다. 괜찮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계좌이체로 받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받았으며 신한은행, 여기까지는 계좌이체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1600이고요. 지금 우리은행이 더 많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태로 들어가 봐라. 근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태 들어가서 날짜는 2025년 10월이네요. 급여 조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조선우 사원인가요? 그죠. 조선우 사원 클릭하고 사원 정보 현황 보겠습니다. 그러면 22,302원 시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평일 연장 근무 시간,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평일 연장 근무 시간, 토요일 정상 근무 시간, 평일 심야 근무 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간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수식대로.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서 117만 9,210원이 나온다. 이건 단순 계산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 3분기에 속한 지급의 급여를 물어보고 있다. 이거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들어가시고요. 자,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7월부터 급여, 9월까지 급여입니다. 급여. 그리고 지금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이죠. 본사를 제외한 해주시고, 직계구분은 직종이네요. 직종. 직종별로 보겠다. 자, 그럼 사무직의 연장근로수당. 사무직의 연장근로수당은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의 직무발명보상금 또 맞습니다. 영구직의 근속수당. 근속수당 여기 있네요. 31만 5천원인데 잘못 나왔네요. 답은 영구직의 근속수당이다. 16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로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일용직 관리 들어가시고요. 자, 일용직 급여일자 등록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2025년 11월이네요. 2025년 11월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를 보시면 총무부래요. 총무부. 총무부 급여는 시급이래요. 자, 전체 체크하고요.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대상자로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시고요. 2025년 11월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 조회 눌러주시고 전체 체크, 일괄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평일은 9시간, 비과세는 평일만 12,000원이고요. 적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 토요일은 4시간,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당 대상자는 총 6명이고 총 6명이고 실지급액은 여기에 급여 차인 지급액이 되겠죠. 지금 25190 틀렸네요. 26890 030인데 틀렸다. 1번이 틀렸다. 우선 하나만 더 볼까요? 김미연 사원은 제외한 나머지에게 국민연금 공제액이 나갔대요. 우선은 급여총액에서 보니까 95만 6,640원은 맞습니다. 그러면 김미연 사원만 안 나갔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김미연은 안 나갔어요. 심순애 나갔고요. 지금 박현지 나갔고, 김유라도 나갔고, 제갈민주 나갔고, 김여희 나갔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2번은 맞는 지문이라서 1번이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다. 17번입니다. 자, 2015년 김세진 사원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바꿔봐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들어가서 김세진 사원을 갖다가 생산직 비과세를 함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로 다 바꿔라. 그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여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김세진 사원의 시급도 바뀌었다. 3430원. 그 다음에 3430원으로 해주셔야 된다. 3430원 여여여 됐습니다. 김세진 사원 바꿨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급에 11월에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지우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정기간 지급 들어가 보고요. 김세진 사원이 우선은 포함은 되어 있는 거 체크 한번 했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서 이번에는 일정기간 지급 들어가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김세진 사원을 갖다 재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했으니까요.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 들어가서 10시간 주고요. 평일에 12,000원입니다. 적용. 토요일이 있나요? 토요일은 없네요. 그랬을 때 실지급액의 총계액은 29047,540이네요. 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당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 중 본사 사업장이 3분기, 그럼 연간 급여 현황이 한번 들어가고요. 3분기니까 마찬가지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7월부터 9월까지 과세비과세라고 합니다. 과세비과세. 사업장은 본사 사업장이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입니다. 조회 한번 눌렀어요. 자, 그랬을 때 경리부의 과세총액과 비과세총액, 과세와 비과세 19794,980 비과세총액 280만원 맞네요. 1번이네요. 1번
바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19번. 당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준을 보고서 퇴직 기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마감 취소 한번 하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노동부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로 따졌다. 지금 A는 맞는 지문입니다. 임원 누진만 적용하고 있으며, 자, 누진 적용은 임원 누진 적용함 돼 있네요. 그죠? 적용하고 있으며, 자, 우리 누진 적용 한번 볼까요? 임원 누진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간 가산 일수네요. 가산율이 아니라. 그리고 틀렸네요. 그러면 B 틀렸고요. B는 틀렸다. C. 비과세 항목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할 수 없으며, 이거 C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비과세 항목은 항목을 갖다 우리가 선정할 때 보면 여기서 식대보조비 비과세예요. 근데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장근로 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근데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론 문제다. 이론 문제. C도 틀렸다. 퇴직금 계산 시 일할 계산되어 있네요. 맞는 얘기. 연차 수당 코드는 눌러볼까요? P80을 쓰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다. 답은 3번이다. 자, 어차피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퇴직금 추계액 가보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30%만큼 충당부채를 선정하고 있대요. 그럼 추계 코드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추계 코드는 2025년 퇴직금 추계액 2025년 10월이래요. 자, 그리고 가서 기준 잡겠습니다. 회사 본사의 사원 계정이라고 합니다. 인사 1급 회사 본사의 사원 계정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2025년 추계액 따졌을 때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의 30%니까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요? 그렇죠. 지금 4번이 나오겠죠. 자, 퇴직금 보시면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순서 볼까요? 추계 코드 입력했고요. 추계 코드에서 30%만큼 입력하고 있다. 그럼 추계 코드명 기준 1 다 입력했고 사원 대상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30% 곱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 추계액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몇 번만 풀어보시면 돼요. 자,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 기준 설정을 먼저 바꾸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평균임금 계산식을 뭘로? 일평균임금으로 바꿔라. 자, 기본 설정에 가서 평균임금 계산식을 일평균임금으로 바꿔주시고요. 확인. 자, 지급 공제 항목을 지급 항목을 설정하는데 S자 눌러서 전부 다 해제해주고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자격수당입니다. 나머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감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 들어가시고요. 퇴직금 산정에서 날짜는 10월이네. 10월 한 달로 주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정입니다. 조회 눌러서 대상자 활성화 시키고요. 날짜는 2015년 10월이고 10월 한 달 주겠습니다. 지급일자는 2025년 10월 31일이고요. 둘은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2025년 10월 24일이네요. 자, 사원 코드 보겠습니다. 사원 코드는 지금 보니까 김동민 사원이에요. 김동민 체크, 확인. 자, 김동민 계산해 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중도정산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은 5159일이다. 14년 1개월 15일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급여 계산의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네요. 틀렸네요. 답은 2번이다. 자, 22번입니다. 당회사는 2015년 3분기 귀속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이제는 나머지 걸 한번 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죠? 연결을 쭉 해서 늘려주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자, 지금 보시니까 소득자별로 소득 현황을 보고 싶대요. 소득자별 소득 현황이라고 있죠, 이게. 소득자별 소득 현황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기속 연월은 2025년 3분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요거 3분기 나옵니다. 3분기. 자, 3분기 놓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3분기 놓겠습니다. 자, 3분기에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다른 건 뭐 조회 조건이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에서는 3분기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자별로네요. 그죠? 소득자별로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1번부터 보시면 6명이다. 6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다. 소득 구분은 모두 모델이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보시면서 가보셔야 돼요. 모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틀렸다. 발생한 소득은 본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총 지급액은 27366,430이다. 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인가요? 사업장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사 사업장인지 본사만 있는지 아니죠. 인천 지점도 있네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귀속 당월 지급한 소득과 당월 귀속 이월 지급한 소득이 같이 존재하며 당월 귀속 이월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당월 지급, 당월 귀속, 이월 지급한 소득. 당월 지급, 이월이죠. 당월에서 이월. 그죠? 당월에서 당월도 있지만 당월에서 이월도 있죠. 그랬을 때 공제한 소득세는 184,86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날짜를 갖다가 따져서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계산하면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속일자와 지급일자, 즉 당월 기속, 당월 지급한 것과 당월 기속, 이월 지급한 거 여기 해당되고요. 당월 기속, 이월 지급 다음 달에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월 기속, 당월 지급, 당월 기속, 당월 지급, 당월 기속, 이월 지급, 당월 기속, 당월 지급, 당월 기속, 당월 지급. 지금 누구와 누구만 해당돼요? 지금 여기 모델, 여기 모델과 학습지 이 두 사람이네요. 그래서 13만 7,990원과 여기에 보시면 46,870원인데 합치니까 184,860원 나오네요. 괜찮은 문제네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시간 뺏기 문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번이 답이다. 당회사의 회사 1급 본사의 이준상 사원이 기속 근로소득 지급 공제 내역 중에 지급받는 총 급여의 상여 포함과 원천 징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2025년, 2024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장은 본사래요. 본사. 자, 조회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준상이죠. 자, 이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총 급여 합계의 원천 징수와 소득세의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총 급여 합계는 30번쯤에 나온다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문제 봐주시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400, 49, 655, 5000 맞고요. 소득세는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64번에 있죠. 이거 자주 풀다 보면 번호 알거든요. 64번에 소득세 있다. 254, 9620이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네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자, 24번. 자, 24번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인데 사업소득 소득자별로 과세표준을 물어봤는데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먼저 바꾸래요.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부터 바꾸겠습니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보시면 기준 설정에서 뭘로 바꾸라 했냐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 방식을 뭘로? 기속연월로 바꾸고 기속연월로 한번 바꿔주래요. 그 다음에 신고서 생성 기준을 단일사업장 기준으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우선은 환경설정 닫고 다시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된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고서 생성 바로 들어가고요. 단위사업장 기준 들어갔습니다. 매월 신고사업장은 전체네요. 자, 그 다음 정기 2025년 10월, 2025년 10월, 그 다음에 11월 10일, 그 다음에 2025년 10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신고서 생성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그냥 올해를 놓겠습니다. 올해 놓고 보면 어차피 한 건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작업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지방소득 징수 및 조정 명세에서 우리가 사업소득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요 사업소득에서 옳지 않은 거 박선호 사원은 지금 보니까 과세 표준이 8,270원이 아니 82,740원인데 82,700원으로 나와 있네요. 답은 1번이죠. 자, 24번입니다. 25번 마지막 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먼저 한번 또 바꿔주셔야 돼요. 가셔서 원천세 신고 유형을 뭘로? 본점 일관 신고로 바꿔주시고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을 지급연월로 바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닫고 다시 열어줄게요. 안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잘 제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신고사업장은 보시면 본사래요. 본사. 신고사업장 본사고요. 신고서 추가 눌러주겠습니다. 기속 지급연월은 2025년 10월이고요. 2025년 10월, 그 다음에 11월 10일에 제출일자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확인, 매월징수분 전체, 그 다음에 연말정산 녹특세 미적용,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죠.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입니다. A01은 금액이 세액을 뭘 받죠? 요거네, 세액 16984,300 맞네요. 일용근로는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1번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자, 내용이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천천히 풀다 보니까 40분 꽉 채워서 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안 풀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온라인 문제를 풀이를 할 때 하나씩 다 풀어주면 뭐 진짜 1시간 반, 2시간이 가더라고요. 지문 하나씩 다 보면. 그리고 꼼꼼히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면 책이 교과서를 구매하든가 아니면은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체크하면서 시험 볼 땐 그렇게 못하겠지만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거죠. 특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다른 ERP 자격증보다도 실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물류나 생산은 공부하면 성적이 금방 오르는데 인사는 생각보다 70점이란 커트가 상당히 높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해서 연습하시거나 문제풀이 할 때 최소 80에서 85점 정도 나와야 시험 문제 보러 갔을 때 70점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 풀어주시고 커트에서 합격 시간, 즉 문제 시기는 언제까지 풀면 좋냐? 35분까지는 무조건 푼다고 생각하고 시간은 35분으로 맞추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만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전 다음에 또 물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